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최민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PT 면접이나 주제 시사상식 이 부분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너무 어려워요, 강사님 이 항목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하는 항목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 영상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꼭 보고 이것 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제 스스로 터닝포인트 차트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제 컨설팅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 공신력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정말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이런 좀 취업 준비생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제도 같은 것에 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아무튼 오늘 제가 터닝포인트 차트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자기소개서 항목 3가지를 제가 이제 한번 순위로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본다 라고 그랬었죠. 자, 3가지가 과연 뭐냐? 3위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업 돈 벌려고 지원하는 거지 무슨 꿈이 있고 내가 여기에서 무슨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내용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기업 담당자들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력직한테도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해요. 솔직히 경력직이 연봉 올리고 더 좋은 복지, 더 좋은 큰 회사를 가려고 하는 거지 신입처럼 무슨 회사가 좋으니 어쩌느니 그러면은 일반적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를 쓰면 또 이게 너무 또 무난하다고 또 뭐라고 하고, 간혹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동기를 내는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의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흥미,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은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안 되죠. 차라리 직무나 산업군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게 맞죠. 자기소개에서 지원 동기 항목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참 저도 너무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학생분들이 자소설만 이거 지원 동기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려고. 정말로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생 입장으로서는 그 회사에서 뭔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다거나 이런 일 아니면 10에 9 이상은 다 만들어내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거 보고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직무 담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이 직무나 산업군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겠다? 그럼 이 산업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른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내는 게 맞죠. 왜 그걸 지원 동기에서 확인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로 지원 동기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사람이 일 잘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더 내는 게 낫지 무슨 지원 동기를 500자 1000자씩 막 쓰라고 해요. 그 사람들 학생분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인터넷 기사 아니면 홈페이지 정보 이런 거 갖고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 타이핑해서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 꼭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른 걸로 해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 인사 담당자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위가 뭐냐?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 이것도 제가 보면 참 화딱지 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기업 인사 담당자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만들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말을 해주던가, 기준도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자유양식 아무거나 A4 용지 2장 이내로 써라?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이걸 쓰라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자유양식에서 학생분들이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을 해놓으면 또 너무 튄다고 또 싫어하고, 그럼 도대체 취업준비생들은 도대체 어떤 장단의 춤을 춰야 되는 건가요? 정말로 진짜 회사에서 이 사람의 창의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구직자들이 좀더 자신의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자유양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인사 담당자 여러분, 구직자 여러분들은 그게 더 힘들어요. 창의적으로 뭔가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차라리 정말 창의적인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2페이지 이내에 자유양식 이게 아니라 워드나 PPT,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전혀 아무거나 상관없고
뭐 직접 내셔도 되고 동영상으로 해도 되고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된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주시던가. 정말로 창의적인 것을 원하는데 A4 용지 2장 안에다가 글로 써서 표현을 해라? 이거 말이 안 맞죠. 인사 담당자들 이러면서 무슨 창의적인 인재를 뽑겠다? 이런 항목으로 자기소개서 내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진짜 창의적인 사람을 원하는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진짜 창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항목 같은 것을 내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없어졌으면 하는 거 2위는 이런 식의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제발 이런 거 내지 마시고요. 이런 거 내는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 좀 취업 준비생들을 좀 생각을 하고 진짜 창의적인 인재를 뽑기 위한 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시면 안 돼요.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자기소개서 항목 대망의 1위.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업무 계획, 포부, 그 다음에 뭐 중장기 업무 계획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라. 참 이것도 저는 이 항목이 제일 없어졌으면 하고 제일 쓰잘데기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목을 내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 5년, 10년 뒤에 당신도 그 회사에 다닌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사 담당자분들이 인사를 10년 뒤에도 그 인사 담당자 자리에서 본인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5년,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이 회사가 계속 존재해 있다라는 보장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5년 10년 뒤에 업무 계획을 내라고 하고 그럽니까? 말이 안 맞죠. 그리고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분들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하라고 하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중장기 업무 계획?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자기소개서 항목을 냅니까? 말이 안 맞죠. 구직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고 당신네들이 문제 낸 거에 있어서는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엔지니어나 기술직이나 생산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5년 10년 뒤에도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업무 계획?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관리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너무 심플하다고 안 뽑아줄 거 아니에요. 참 말이 안 맞죠. 차라리 5년 10년 뒤 이런 부분이 지금 왜 중요해요? 아니 낼 거면 입사 1년 이내라든지 3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해요. 근데 5년, 10년 중장기, 10년, 20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업무의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내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계획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작성을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입사 후 포부나 업무 계획 이런 걸 내겠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계획이라고 하고 정말로 이 학생분들이 구직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한다라고 치면 다 거짓말로 꾸며낼 수밖에 없어요. 왜?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 회사 내부에서 근무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씁니까? 안 그래요? 이 회사에 있는 인사 담당자분들도 들어가기 전에 입사 후 업무 계획 그대로 다 지켜지던가요? 지켜지지도 않잖아요.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인데 왜 이런 걸 냅니까? 별 도움도 되지 않고 인재를 검증하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런 항목 왜 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진짜 검증을 한 다음에 개선을 해서 다른 항목으로 대체를 하게끔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 정말로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회사에서 내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항목들 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사람들도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진짜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런 쓸데없는 항목 같은 경우 내지 마시고 정말로 인재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10년 뒤, 20년 뒤 중장기 업무 계획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경력직한테나 요구하시는 그런 항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격앙된 어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부러 격앙되게 좀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 좀 이런 부분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취업준비생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항목 다 만들어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내서 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소설처럼 만들어낸 내용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겠다? 그럼 가상의 인물을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손해예요. 결국에는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제발
인사 담당자분들 이것 좀 보고 이런 항목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 구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힘들어 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자, 좀 듣기 거북했으면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돼서 구직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쪽에서 서로 원하는 그런 인재들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